이번 시간에는 치원 적분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8장에서는 다양한 함수들의 적분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함수들의 미분 공식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적분 공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쓰면서 이 공식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분 적분 공식. 우리가 미분 공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대응되는 부정적분 공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가장 먼저 다항함수 또는 거듭제곱 함수가 있으면 이걸 미분하면 아래 차수가 앞으로 나가고 지수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네, 이거에 대응되는 적분 공식은 x의 r승을 적분하면 그러면 r에 x의 지수가 하나 늘어나고 대신 분모에 r 더하기 1이 나오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적분 공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겠죠.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쓰는 거고, 만약 r이 마이너스 1이면 즉 x의 마이너스 1승, 즉 x분의 1의 적분은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죠? 그건 미분 공식에서 ln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x분의 1 또는 x의 마이너스 1승을 얻었어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을 하면 그때는 자연 로그 함수 ln x를 가지고 그 부정적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변화가 없죠. 그 얘기는 지수함수를 적분하면 자연 지수함수 그대로라는 거예요. 밑이 자연동 상수 2가 아니면 그럼 이럴 때는 미분할 때 일단 지수함수 형태는 그대로 나오지만 거기에 lnA가 곱해졌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a의 x승을 그럼 적분을 해보면 미분할 때 lnA가 곱해지니까 적분할 때는 lnA 분의 1이 있어야지 얘를 미분할 때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게 지수로그 함수 관련된 미분 적분 공식들이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와 관련된 미적분 공식들이 뭐가 있는지 보죠.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됐어요. 거기에 대응되는 적분 공식은 코사인 x의 적분을 sin x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붙었으니까 sin x를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시컨트 제곱이 만약 먼저 나온다면 그건 적분할 때 그냥 탄젠트로 고쳐 써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이건 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고쳐 쓰면 되겠어요. 네, 이후 삼각함수들의 미분 공식이 더 있죠. 이쪽에 좀 옮겨서 계속 적어볼까요? 삼각함수 시컨트 x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그럼 시컨트 x에 탄젠트 x가 곱해졌어요.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적분 공식은 적분을 하는데 시컨트 탄젠트가 곱해져 있어요. 그걸 적분하면 시컨트 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또 코시컨트 CSC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그러면 코시컨트 x에 코탄젠트 x가 되는데 마이너스 보고 붙었어요. 그 이야기는 부정적분할 때 코시컨트 x하고 코탄젠트 x가 곱해져 있을 때 이걸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고 코시컨트 x 더하기 적분상수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끝으로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나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미적분 공식을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적분할 수 있을까요?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네, 답이 뭐냐면 ln 함수 안에 코사인 x를 넣어봐요. 그걸 미분하면, 네, ln 함수를 미분하면 그러면 분모에 코사인 x가 나올 거고, 그리고 코사인 x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즉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x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네, ln에 네,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야 되고 ln에 코사인 x 더하기 c. 네, 그런데 ln 함수에 들어갈 때는 여기 값이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x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따로따로 경우를 나눠서 써보면 여기 절대값을 붙여서 탄젠트 x의 모든 부적분을 쓸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코탄젠트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ln 함수 안에 사인 함수를 넣어서 이걸 미분해 보면 사인 x분의 코사인 x, 즉 코탄젠트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코탄젠트의 적분은 ln에 마찬가지 사인 x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삼각함수의 역함수들의 미분 공식을 우리 유도했었는데 어떤 것들이었냐면 사인 역함수의 x를 미분하면, 네, 아크 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나요? 루트 1-x 제곱분의 1이었었어요. 그 이야기는 만약 비적분 함수가 루트 1-x 제곱 이런 걸 부정적분을 하라라고 하면 네, 사인 인버스 아크 사인 x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탄젠트의 역함수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런 꼴이었었어요. 여긴 유리함수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하면 탄젠트 역함수의 x, 끝으로 시컨트 역함수를 미분하면 이건 x의 절대값이 있고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꼴이에요. 그래서 x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함수를 부정적분하라 라고 하면 그러면 시컨트 역함수에 x 절대값을 씌워서 그 부정적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적분 공식을 활용해서 복잡한 함수들의 적분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죠. 그 첫 번째 방법이 치환적분이에요. 네, 치환적분은 미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분으로 고쳐놓은 건데 가령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예요. 그 이야기는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라는 뜻이죠. 자, 그럴 때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g가 있어서, 다른 함수 g가 있어서 f 안에 g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g의 미분이 같이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바깥쪽에 있는 f를 적분해서 라지 f를 쓰고 그 안에 gx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바깥쪽 함수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고 거기다가 안에 있는 gx를 한 번 더 곱해줘서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좌변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분 버전으로 고쳐 써준 건데, 치환적분에서는 이 과정을, 이 관계를 바로 찾아내기 어려울 때 저기 들어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gx를 다른 변수 u로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네, gx를 u로 치환하면, 그러면 디퍼렌셜 du는 g'x du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한 게 f 안에 들어가 있는 gx를 새로운 변수 u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g'x dx를 du로 취급을 하면 fu,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었어요. 부정적분을 하고 변수 u를 가지고 부정적분을 한 거에다 u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였죠. 그죠? 그때 이 u가 우리가 도입한 변수니까 원래 있었던 변수 x로 다시 고쳐 써주면 f 안에 gx 여기 적분상수 c가 들어가 있다.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복잡하게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떤 함수, 어떤 부분을 gx로 선택할 건지. 그 gx를 선택할 때는 중요한 게 전체 식이 복잡해지면 안 되겠죠. 전체 식이 간단해지게 선택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gx를 선택했을 때 dx랑 만나서 du꼴로 변형할 수 있는 g의 미분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g의 미분이 근처에 있도록 g의 미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식에서 전체 식을 간단하게 해주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gx를 치환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치환적분의 아이디어예요. 공식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치환하는지, 어떤 치환 기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예제는 적분인데 무리함수 루트 5-9x 제곱분의 1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과 유사한 적분식이 어떤 게 있었냐면 루트 1-x 제곱분의 1. 네, 이런 무리식을 적분을 하면 이건 사인 역함수 아크 사인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어떤 치환을 통해서 이 아크 사인의 미분식 또는 이런 부정적분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환할 수 있을까요? 자, 유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 5를 1로 바꾸고 싶어요. 5를 1로 바꾸려면 이 안에 루트 5를 꺼내면 어때요? 루트 5를 꺼내면 그러면 루트 안에 1-5분의 9x제곱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루트 5는 적분 바깥으로 뽑아내주면 되고, 여기 5분의 9x제곱은 어떤 치환이 가능한가요? 네. 루트 5분의 3 x를 이걸 u로 치환을 하면 그럼 이 자리가 u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환할 때 du는 루트 5분의 3 dx. 비록 루트 5분의 3이 여기 없더라도 dx는 루트 5분의 3을 반대로 넘겨서 du의 몇 배 이런 걸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기 밑에 루트 5는 하나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식을 아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5분의 dx 여기다 써놓을까요? 네, 루트 5분의 dx는 3만 넘어가면 3분의 du 이런 꼴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u에 대한 꼴로 고치면 루트 안에 1-u 제곱이 들어가고 분의 1에 dx 루트 5랑 같이 루트 5분의 dx는 3분의 du 꼴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나가고 루트 1-u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사인의 역함수, 즉 사인 역함수의 u 더하기 c 또는 3분의 1의 사인 역함수의 u는 우리가 만든 변수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3 x로 다시 고쳐 써줘야 되겠어요.
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생각해 보죠. 이번엔 네, 4 더하기 9 2의 2x 그리고 2의 x 이거의 dx 이런 꼴이에요. 자, 이 적분에서는 우리 어떤 기본 적분 공식을 사용할 수 있냐면 네, 1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의 적분은 이게 아크탄젠트 x가 되더라 이런 공식이죠. 자, 여기서도 분모에 있는 저 4를 1로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바깥으로 꺼내면 그러면 1 더하기 자, 그럼 여기는 이제 4분의 9가 됐을 거고 4분의 9에 2에 2x니까 이거 전체를 한 덩어리에 제곱꼴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뭔가요? 2분의 3 2의 x 그럼 요거에 전체 제곱을 하면 4분의 9 2의 2x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 x는 dx 가까이 이렇게 옮겨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가 이 부분을 이제 치환을 할 건데 u를 2분의 3 2의 x로 치환을 하면 du는 2분의 3 2의 x가 있고 dx니까 이 부분을 3분의 2의 du로 고쳐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있고 적분을 하는데 1 더하기 u 제곱 분의 1에 이 부분이 3분의 2의 du 꼴이에요. 정리하면 3분의 앞에 4가 있고 이거 있으니까 6분의 1이네. 6분의 1에 1 더하기 u 제곱 분의 1 그거의 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적분 공식으로 아크탄젠트 또는 탄젠트 역함수의 u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건 6분의 1의 탄젠트 역함수의 u는 어떤 변수였었냐면 2분의 3 2의 x 더하기 c 이런 꼴의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이어서 예제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였을까요? 적분을 하는데 코사인 제곱 t 분의 a의 탄젠트 t 승 이거의 적분. 네, 이런 부정적분을 계산하려면 이건 적분의 a의 탄젠트 t를 놔두고 분모에 있는 코사인 제곱을 분자로 올리면 시컨트 제곱 t의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시컨트 제곱이 dt랑 붙어 있으면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의 미분이에요. 즉 여기서 u를 탄젠트 t로 치환을 하면 du는 시컨트 제곱 t의 dt가 돼서 이거 전체가 du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적분인데 a의 u승을 du 적분을 한 거라서 a의 유승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네, 그냥 a의 유승인데 밑에 ln a가 펴져야 돼요. 플러스 c 이건 ln a의 u는 우리가 도입한 변수, 원래 변수를 고쳐 써주면 a의 탄젠트 t승 더하기 c 이런 꼴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이런 치환적분을 굉장히 자주 할 거거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요령이 생길 텐데 이 단계를 조금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탄젠트 t를 u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시컨트 제곱 t의 dt를 우리 du라고 썼는데 이 du가 뭐냐면 d의 탄젠트 t인 셈이잖아요. u를 탄젠트 t로 치환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t, 여기 있는 탄젠트 t를 우리 치환할 거니까 이걸 a의 탄젠트 t를 굳이 우리 새 변수 u, 새로운 변수 u에 이름을 붙이고 적분 다 한 다음에 다시 u를 원래 변수로 돌려놓고 그 과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A의 탄젠트 T라는 거 놔두고 뒷부분, 이 부분을 탄젠트 T를 하나의 변수로 본다면 D의 안에 탄젠트 T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탄젠트 T의 디퍼런셜을 계산하면 그럼 탄젠트 미분에서 시컨트 제곱이 나오고 거기다 DT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치환하려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그거의 미분을 먼저 발견해서 찾아내서 DT랑 같이 묶어서 D의 탄젠트 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탄젠트 T 우리가 디퍼런셜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우리가 치환하려고 한 또는 치환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변수인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있는 함수, 피적분 함수를 비록 탄젠트 T가 들어가 있지만 이걸 하나의 변수 한 덩어리로 보고 그냥 바로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something, A의 U라는 걸 적분을 하면 그러면 ln A 분의 A의 something, 즉 탄젠트 T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할 때는 이런 치환 과정을 생략하고 네, 이런 식의 기호 D 안에 우리가 치환하고자 하는 변수를 직접 집어넣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계속해서 치환적분의 예제를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5 분의 1의 부정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엔 분모에 우리 알고 있는 적분식이 뭐냐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적분이 탄젠트 역함수 아크탄젠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1차항이 들어가 있죠. 그 1차항은 네, 앞에 있는 x제곱 2차항이랑 합쳐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돼요.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x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서 9개 9를 가져가고 나머지 16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16을 1로 만들고 싶어요. 16분의 1을 앞으로 꺼내고 남는 게 네. 16, 1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제곱꼴로 쓰려면 4분의 x-3 전체 제곱분의 1 dx 네, 이런 꼴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걸 한 덩어리 변수 u로 치환하겠어요. 얘를 u로 치환하고 du와 dx 사이의 관계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u로 적분한 다음에 다시 x로 돌려놓는 그 과정을 약간 축약해서 써보면 자, 1 더하기 4x-3의 제곱분의 1인데 dx 자리를 d의 이 녀석 즉 4분의 x-3으로 그냥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원래 dx하고 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여기선 4분의 1이 나갈 거고 이 마이너스 3은 미분에 없어지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4분의 1이 나갈 거예요. 원래는 dx였는데 4분의 1이 dx였으니까 4배를 해줘야 될 거고 또는 여기 앞에 16, 분모에 16이 있었으니까 중에 4분의 1은 남겨놓고 4분의 1만 1이 가져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얘가 한 덩어리예요. 얘가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걸 한 덩어리로 보고 적분하면 탄젠트 역함수에 4분의 1의 탄젠트 역함수에 4분의 x-3이라는 이런 부정적분을 얻을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 시컨트 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해 보겠어요. 네, 시컨트 함수의 부정적분은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무슨 뜻이냐면 탄젠트를 미분한 것이 시컨트 제곱 x예요. 또 시컨트 x를 미분한 것이 시컨트 x의 탄젠트 x예요. 시컨트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시컨트 x에다가 여기다가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나눠요. 나눈 만큼 똑같은 걸 곱해주면 문제 없잖아요.
시컨트 x, 탄젠트 x. 그래서 똑같은 걸 분모에 한 번, 분자에 한 번 써줬어요. 그러면 네,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분자가 뭔가요?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예요. 이 시컨트 제곱 x가 탄젠트를 미분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시컨트 탄젠트가 시컨트를 미분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즉 분모를 미분하면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얻어지죠. 또는 이걸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여기 전체에 있는 분자가 d 안에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게 전체 한 덩어리, 하나의 변수 u로 취급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부정적분을 하면 ln 함수 안에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근데 분의 1, 역수꼴의 함수를 적분할 때는 여기 절대값을 지워줘야 된다 그랬죠? ln으로 바뀔 때. 네, 이게 시컨트 x의 네, 부정적분이에요. 끝으로 치환적분할 때 그 정적분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 치환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2부터 5까지 정적분이에요. t가 있고 루트 t제곱 마이너스 4의 dt 이런 꼴이에요. 여기서는 루트 안에 있는 t제곱 마이너스 4 이 녀석을 다른 변수로 치환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du는 2배의 t dt. 그래서 이 앞에 있는 t와 dt가 만나면 2분의 1의 du 꼴로 고쳐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적분을 하는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 u로 치환했어요. t와 dt가 만나서 2분의 1의 du 꼴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적분 범위는 네, 이걸 계산할 때 먼저 적분 범위 무시하고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부정적분한다는 이야기는 u로 다 적분하고 나온 식을 다시 그 u 자리에 t제곱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 값을 계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치환적분 할 때는 정적분인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하고 다시 이 u를 원래 치환했던 변수로 돌려주는 대신에 u를 x4승 x제곱 마이너스 4로 바꿔주는 대신에 이런 치환이 일어나는 동안 t의 범위가 u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즉 t가 이 치환식에서 t가 2부터 5까지 변화되는 동안 u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해서 u가 어떻게 되나요? u는 t가 2면은 u는 0, t가 5면은 그럼 25에서 4를 빼면 21. 그래서 u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t가 2부터 5까지 가는 정적분은 u가 0부터 21까지 가는 정적분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의 적분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걸 0부터 21까지 이런 정적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가도 되고, u의 루트 u는 u의 2분의 1승이고 그거에 정적분을 취하면 u의 2분의 3승에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이걸 0부터 21까지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치환적분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